네. 관련해서도 좀. 사후가 아닌가? 맞아. 사후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 창사 100주년이 거의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디즈니사가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쳐먹고 있는데, 이거 PC에 힘을 내가지고, 완전히. 근데 이제 얘기가, 이제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하는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다들 이제 비판하는 게 왜 한류냐. 디즈니가 사실은 그 한류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근데 디즈니가 돈에 목매여가지고, 원래 디즈니의 전체성을 잊어버리고, 디즈니가 추구했던 그거. 그러니까 디즈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즈니가 너무 돈을 아낀다. 막 캐릭터 상품 막 하니까, 막 비판하니까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돈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월트 디즈니는, 지금의 디즈니사는 그 월트 디즈니의 그 신념을 버리고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PC를 왜 하냐?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PC가?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그로가 엄청나게 걸려요. 일단 PC질 요소를 딱 넣으면, 봐봐요. 흑인 넙치 같은.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사실 많은 흥행을 했어요. 그러자 이거다라고 해서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흥행을 갉아먹는다는 얘기가 많은데도, 거기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원래 마블이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왜 마블이 지금 죽수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케빈 파이기가 직접적으로 영화에 관계할 수가 없게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PC주의를 넣는 게 케빈 파이기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그 마블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타노스의 정체는 케빈 파이기다. 그쵸. 똑같은 대원이다. 그럼 왜 타노스가 케빈 파이기냐. 이게 스토리를 이어가고 싶어도 너무 복잡해져서 정신없으니까 좀 잘라내야 돼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내막을 좀 더 얘기하면 좀 복잡해져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인피니티 워에서 그냥 쭉 이어지는 걸 했다가, 디즈니가 뭐 흥행 문제, 뭐 돈 문제 막 난리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엔드게임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완전 스토리가 다 개판돼 버렸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시간으로 우리 역사랑 똑같이 진행되던 게, 거기서 깨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엔드게임 설정에서는 5년 후인데, 그 다음에 개봉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 말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그 인피니티 워 이후에 5년 동안 계속 인피니트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 버릴 거다. 그렇게 해서 어느 쪽 자리가 굳은 상태에서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서 엔드게임을 5년 후에 개봉해 버리면 두 개가 서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이거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그 엔드게임을 갖다가 나중에 개봉한다는 가정하에. 그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블랙 위도우 그 단독 영화 그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계속 그 증거가 있다. 왜냐면 엔드게임의 시작을 쥐새끼가 버튼 눌러서 이 쥐새끼가 미키마우스다.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특히 더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아예 그 루소 형제가 거기 출연해가지고, 영화상 출연해가지고, 그때 그 인피니티 워의 그 희생자 유가족인 역으로 나와서, 거기서 분명히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감내하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아예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 원래 의도는, 근데 그 다음에 쥐새끼가 나와서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이거였는데 이 쥐새끼 때문에 다 망을 쳤다. 이걸 아예 그냥 대놓고 영화에다 공개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 얘기로 계속 이 얘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무리한 그런 주입식,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한류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주도적이에요, 스토리 자체가. 무슨 뜻이죠, 주도적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상을 미리 주입하려고 뭔가 밑밥을 까는 게 없어.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냥 담백하게 주인공이 대단하면 주인공이 대단하고, 주인공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데, 얘는 뭐 그렇다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케빈 파이기가 그동안 어떻게 이 마블 유니버스를 성공시켰냐. 제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일본식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드는 감독이나 작가가 아니고 실제 제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 될 사람, 뭐 할 사람 모여가지고 주체가 전체적인 방향을 크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감독이나 그 주연 배우들을 세팅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원래 케빈 파이기고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요? 근데 그 제작위원회가 얘기한 것처럼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판이 나고 있는. 사실은 이 아이러니한 게 일본은 그 제작위원회 때문에 있는 예산 다 제작위원회 거 빼돌려 먹고 뭐 10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이제 제작하느라 개판 친다는데 오히려 마블에서 그 제작위원회가 그 영화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가진이 있어요. 주 스토리를 구성하는. 그 작가진에 맞춰서 금액이나 모든 게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든 반대야. 일본은 작가는 저리 가고 돈 되는 사람이 다들 주물르는 거예요. 스폰서 중심이 된다. 그러니 당연히 개판치지. 우리나라 충무로 영화도 비슷했어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충무로가 결정적으로 바뀌었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UIP 직배랑 저게요. 뭐요? 무슨 UIP 직배와 그 다음에 OTT 사업의 발전이 사실 작가주의 위주로 회귀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된 거죠. 넷플릭스 그게? 네. 근데 그 넷플릭스는 이해가 되는데 그 UIP 직배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됐냐면 이 충무로의 큰 손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입김을 행사했냐면 다 영화 수입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거예요. 그 UIP 직배 이전에는 방식이 외국에서 영화를 사오면 그걸 알아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는데 그쵸. 그게 UIP를 통해서 와해되면서 그 돈 많은 너희들이 다 그냥 알고지 됐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힘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가진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감독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독을 보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 임권택 감독이 새로운 영화 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임권택 감독이라는 네임밸류를 보고 영화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면서 감독과 작가진의 어떤 그런 그 네임밸류가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원래 돈주가 갑이었다가 걔네들이 다 입이 쪽 들어가 버린 거죠. 사실은 저도 들은 것 중에 재미난 내용이 비슷한데 애초에 우리나라 청룡영화제나 대전성영화제가 개판 5분 전 측에서 그냥 빙다리 핫바지 같은 짓거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을 받을 만한 영화도 아닌데 등신 같은 영화야. 그러니까 개봉도 안 한 이상한 영화한테 막 상을 몰아주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완전 영화계가 개판된 이유가 뭐냐면 그 상을 받으면 그걸로 외화 수익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권이 달렸으니까 비리가 난무했다는 거예요. 아까 근데 그 비리에 난무하던 그 외화 수익권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게 UIP 집배다. 어떻게 보면 제임스 카메론 우리나라의 의뢰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얘네들이 돈주가 될 수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CJ예요. CJ ENM이라고 CJ가 만든 멀티미디어 사업부가 이 대기업 자본을 근거로 해서 작가들을 고용하고 작가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작품을 만들게 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 이유가 간단한데 UIP 집비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영화 관련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한국 영화를 흥행시키는 방법이 답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더 추접스러운 짓을 하는데 하나는 그래서 어쨌든 작가님을 키우고 감독님을 키워서 좋은 영화를 만들고 둘째 좋은 영화 왔다 싶으면 그 다 도배를 해버려요. 대표적인 명량이죠. 명량이죠. 아니 극장에 갔는데 왜 명량밖에 해버리는 거야. 참고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러 갔는데 분명히 개봉을 했는데 상영관이 없는 거야. 다 명량으로 걸려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흥행을 하긴 했는데 명량이 밀려버렸어요, 사실. 그렇군요. 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관객을 한국 영화에 몰아주게 하면서 이거 결과는 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헐리우드 영화를 넘어서 그 이제 국내 영화 흥행하는 아마 두 개국. 하나가 인도, 하나가 우리나라.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아까 이 작가진이 많이 융성해줬잖아요. 좋은 대접을 받는. 근데 이 작가진들이 대부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뭔데? 얘기한 것처럼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앙이 안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된 작가라면 창의성이 높아야 되는데 창의성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적이 되기 힘들죠. 쉽게 해서 꼰대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무슨 창의성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정치가 계속적인 격변을 겪고 있잖아요. 뭐 이명박 박근혜 당선이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작가진들이 사상적으로도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면에서 진짜 길이 남을 진짜 엄청난 수준 높은 드라마가 뭐냐면은 이 정치적인 사상 문제에서 그냥 뿌리 깊은 나무잖아요. 거기서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거기서도 출연하는 게 이번에 그 송중기죠. 송중 맞아. 뿌리 깊은 나무에 뿌리 깊은 나무에 암살당하는 그 황태자가 아니 그것도인데 암살당하는 태자가 저기잖아요. 암살이 왕자가 죽잖아요. 암살당하는데 그 왕자가 송중기예요. 아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송중기는 세종대왕 젊었을 때 세종대왕이 나이 들었을 때는 한석규고 중요한 건 반대쪽 조직의 수장이 그 일본의 수장이 이번에 그 드라마 거기 재벌집 막내아들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재벌집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얘랑 송중기랑 계속 암투를 벌이잖아요. 둘이 부딪히는 것도 희한하네. 그 냉국하게 사실 뭐 스포일러니까 될 거 말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송중기가 20년 전에 죽은 차 사고의 진범이 그 걔잖아요. 거기서도 황당한 거는 계속 비굴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살을 시도하는